안녕하세요. 용산 이만수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26일인데요. 며칠 연휴를 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도 요 며칠 동안 엄청 추웠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뉴스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제가 오늘 출근해서 한번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뉴스는 크게 많이 이슈가 되는 건 또 다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모아타운 후보지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재건축 속도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구조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연식에 따른 그런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 내년 1월이죠. 재건축에 대한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규제 완화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오늘 지면을 많이 장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뉴스를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자 뉴스를 보게 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취한 폐지 등 사업성 확보 변경돼야, 또 청약 가점 합격성 53점, 분양가 10억 돌파, 또 똑같은 뉴스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정부 규제 완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살릴까? 그리고 또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이 정도 선에서 부동산 뉴스들이 신문지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부분, 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초안 폐지 등 사업성 확보 병행돼야, 이 부분을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그만큼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겠죠. 재초안 폐지 등 사업성 확보 변경이 돼야,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이게 안전진단만 1차, 2차, 3차를 받고 나면 1년, 2년이 훌쩍 가버리거든요. 그래야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시작된 이후에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안전진단 단계에서 아예 자초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고 좀 더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해서 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국토부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안전진단 건너뛰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신규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이겠지만, 또 여기에 재건축 추진단체 난립 우려 커져, 또 공사비 상승 등 추가 부담금이 더 큰 문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이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단지가 나오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우후죽순이 나오는 그런, 나중에 갈 수 있는 지역도, 또 가지 못할 지역도 누구나 다 재건축을 시도하겠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을 속도를 가속화를 붙여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함께, 그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재초안이라든지 공사비 상승,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2배씩 이렇게 올랐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가 예전에는 300, 500이면 됐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시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재초안도,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 이 부분도 폐지가 되겠다. 그런 부분들도 병행이 돼야지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달 정부가 준공연한 30년을 채운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비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초기 정비사업 소요시간 비용을 줄여 신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사실상 정비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사업성 확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부 정비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안정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의 일환이다. 그래서 뭐 구조 안정성 예전에 뭐 30년 40년 돼도 안전하면 재건축을 못하게 했는데 그것보다 노후성 오래된 연한에 따지고 바꿔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겠죠. 정부는 현 건축 연한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을 위해서 지어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 현장조사, 1차 정밀 안전진단, 민간,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며 이 기간 통상 1년가량 걸리고 비용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서울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다. 그만큼 많다는 그런 내용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은형 대한건설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을 건너뛰면 초기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도 지금은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해 주지만 이전에는 필요한 자금이 모두 모일 때까지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다. 해당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실효성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경찬 한국토지신탁도시재생팀장은 올 초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대다수 재건축 단지들이 무리 없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비계획 수립 통과 속도를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데 안전진단 없어지면 재건축 추진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업성 개선 정책의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재초안이나 용적률 제한 등이 정비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이 밖에 정비계획 심의 시 교통, 환경평가, 통합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도 재건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전진단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원구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상계주공 5단지 조합원들이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6, 7억 원대 분담금을 내게 되어 시공사 선정을 해지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의 실행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사항이다. 정부가 올 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도정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한편 재개발 관련해서도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은 낮춰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나아가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은 법이 개정돼야 한다면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대한 희망 고문이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범국민적으로 정말 당을 떠나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구가
검토가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서로 뭐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원활히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한번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내년도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흐름이 될 것이냐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나와 있는데, 내년 68%가 서울 아파트값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에는 조금 미미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이제 뭐 재작년에 약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지금 답보 상태로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 전문가들이 내년에 상승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 뭐 거기에 인상을 하지 않겠다, 하락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좀 하락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내년 하반기 되면 좀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뉴스는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 경기가 현재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올해는 올해 부동산 경기가 거의 바닥에, 심리도 바닥인 것 같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체가 뭐 한 가지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바로 확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수요 공급도 있겠지만은 또 부동산 심리도 있고 또 정책도 있고 또 여기에 세금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두 가지씩 조금씩 풀어 나가다 보면 내년 연말쯤에는 좀 더 활성화되는 부동산 시장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걸 기대하고 또 오늘 뉴스 브리핑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